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실전 대비 모의고사를 한번 같이 함께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지금까지 본 강의를 통해서 했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실전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한번 1회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와 지식에 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좀 물어봐 있죠. 자,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정의죠. 정의를 묻고 있죠.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는 단편적이고 특정하고 지식은 구조적이고 보편적이다. 정보는 일시적이고 수명이 짧은 반면 지식은 영속적이다. 정보는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고 나타나고죠. 그 다음에 지식은 흐름으로 생성되는 축적이다. 정보는 사고에 의해 획득이 되고 지식은 의사소통에 의해 획득된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되겠죠. 정보와 지식이 있는데, 자, 4번 질문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정보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소통에 의해서. 획득되고, 이런 얘기죠. 획득하고. 그러면, 자, 지식은요? 지식은 사고에 의해서 획득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정보라고 하는 부분과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획득이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를 대량 생산, 가공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정보의 개념적 관점은 자, 이 정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이미 본 강의 시간에 배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정보를 대량 생산하고 또 가공도 하고 저장하고 전달한다. 자, 이런 관점을 두는 것이 바로 정보 이론적 관점이죠. 이런 부분을 뭐다? 정보 이론적 관점이다.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자,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학자들이, 다양한 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주장들을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출제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자원의 생산 및 재생산은 열역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 확대하고 압축할 수 있으며, 대체 및 이동이 가능하고 누설되기 쉽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다고 정의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 바로 클리블랜드죠. 클리블랜드. 자, 클리블랜드라는 학자는 어떤 분을 강조했나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정보 사회론적. 그 다음에 탈산업사회론을 탈산업사회론. 론적인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던 한 학자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이 등장해서 다양한 주장들을 내놓게 되는데, 자, 다음에 같이 이제 설명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참조하셔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보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다음은 어떠한 관점을 정보를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죠. 자, 정보는 자원이 강조되면 공공재적 성격이, 자, 자원을 강조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공재적 성격이 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상품이 강조되면, 자, 상품의 측면으로 강조하면 사유재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 변동들이 사회적인 어떤 생산구조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죠? 바로 정보경제학적 관점입니다. 정보경제학적 관점. 자, 교환에서는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정치라고도 했는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정보의 경제학적 관점. 자, 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한번 5번 한번 보시도록 하죠. 5번. 다음 중 기술 결정론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기술 결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결정론. 요 부분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기술 결정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시각은 도대체 뭐냐? 아닌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술을 신비화하는 경향으로 대립군을 무력화시키고 비전문가들이 기술 발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 자,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결정적인 요인인데 가장 핵심적인 결정 요인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자, 이 2번 지문인 경우가 2번 지문인 경우죠. 이 지문인 경우는 뭡니까? 이것은 사회 구조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죠. 이것은. 자, 사회 구조론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진보는 필연적이고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매사 같은 특정한 기술이 동일한 어떤 기본적인 사회 유형을 창출한다. 자, 이런 1번, 1, 3, 4번 같은 지문인 경우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런 기술의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6번 보시게 되면 정보사회 이행의 단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사회가 이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단전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단전론과 이제 반대되는 견해는 바로 연속론이죠. 그래서 정보사회 이행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단전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가 하면 상반이 되는, 반대되는 연속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 그런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단전론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정보사회 이행의 단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 관련 산업의 비중 증대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언어적 경험이 가능하고 사회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기술적인 사회적인 변동의 속도가 증대되면서 사회 변동이 발생한다. 자, 정확한 표현들이죠. 자,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론, 그 다음에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슐러의 정보 발전 과정. 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죠. 자, 슐러라는 학자가 정보의 발전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발전 과정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슐러의 정보의 발전 과정은 단전론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죠. 어떤 부분입니까? 연속론이죠. 슐러인 경우는 무엇이다? 바로 이 연속론의 대표적인 사례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전론에 있어서는 자,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있죠. 자, 그 외에도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죠? 자, 마스다라고 하는 사람의 바로 정보사회론이라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단전론의 시각에서는 자, 마스다의 정보사회론이
대표적인 사례가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슐러의 정보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연속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사의 이행 관점에서 슐러의 정보 발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시장 규정이 철저하게 적용이 되며 시장의 원칙은 정보 상품화를 향한 강력한 중심의 추진력이다. 기술적, 사회적 변동의 속도가 증대돼서 사회 변동이 막 발생한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지문이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론이죠. 자, 이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론은요, 여러분들 이제 출제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요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계급 불평등이 정보에 대한 분배, 접근, 창출 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본주의 사회로 집중화되고 세계적인 조직을 갖는 기업 조직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슐러의 정보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죠. 자, 다음 이제 8번을 보시게 되면, 세논과 위버라는 학자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개 과정을 이제 얘기를 했죠. 커뮤니케이션의 모형. 자, 그래서 세논과 위버는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했죠. 자, 먼저 뭡니까? 자, 정보원으로 시작해서 정보원에서 무엇으로? 메시지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럼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보내야 되겠죠. 이 메시지를 보내야죠. 그러니까 송신기죠. 자, 이제 송신을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보내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수신해야 되겠죠. 수신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도착이 됩니까? 목적지죠. 목적지. 목적지로 도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질문은 뭡니까? 목적지죠. 목적지. 그래서 셔논과 위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모형. 자, 커뮤니케이션이 정보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목적지로 이제 도달이 되는 그런 과정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션에 대한, 자, 구조적 관점입니다. 질문하고 있죠. 자, 인간의 기호 사용을 행동과 그 기호와의 해독 과정에 집중한다. 기호를 사용해서 의미를 창조하고 공통의 의미 수립을 중시한다. 자, 자극에 대한 어떤 분별적인 반응이다. 자, 1, 2, 3번 지문인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4번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정보 또는 메시지의 단순한 수신 과정으로 보고 그 구조 자체에 비중을 둔다. 자, 이것은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능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능적 관점. 자, 이 기능적 관점에서는요, 대표적인 학자가 주로, 자, 언어를 하는 이런 사람들, 언어를 통하는 언어 심리학자죠. 언어 심리학자. 그 다음에, 자, 일반 의미론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인 관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 기능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죠.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상호작용적인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조직 커뮤니케이션. 요런 부분들이 조금 함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특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동시적이고 또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조직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특징으로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정보화와 관련해서 정보화 특징이죠. 자, 이 특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학자들이 이제 주장들을 하죠. 학자들이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죠. 자, 맥클럽은 지식사회를 예견하고 전체 경제면에서 지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보화의 정도를 측정했다. 자, 오브라이언 경우에는, 자, 정보사회는 경제활동의 영역이 상품의 제조와 판매에서 정보와 지식을 이제는 제조 판매하는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전문화된 정보산업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유력해진다. 자, 엘빈 토플러는 정보사회의 역동적 성격을 표준화하고 획일화하고 집중화를 제시했다. 자, 이런 분들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베니거는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기술의 발달은 제어혁명의 100년 이상 된 과정상의 기술적 결과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이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부분을 잘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엘빈 토플러. 자, 이 엘빈 토플러는 정보사회의 역동적 성격을 표준화시키고 획일화시키고 집중한 것을 과연 제시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후속되는 자, 정보사회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그 다음에 분산화 그리고 개별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준화시키고 획일화시키고 집중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속되는 정보사회는 어떻다? 다양화, 또 유연화, 분산화, 마지막으로 개별화를 지향한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 어떻게 보면은 맞는 질문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보하면 정보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상태로 귀결이 되는 과정의 전체를 의미한다. 자, 다음 중 정보화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보화에 있어서도 일반적 특징이죠. 특징을 좀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정보화는 제조업 부문에 특히 국한된 현상으로 농업업 등 1차 산업과 도소매업, 금융업, 건설업, 개인 및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 보편적 현상으로 수렵사회, 농업사회, 공업사회, 서비스사회 등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의 기본적 요건은 모든 행동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맞죠? 지식기술, 기능 등 행동정보의 기계적 체계화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적절히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의 행동을 도구나 기계에 연계시키는 현상이므로 정보화 기능은 궁극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 1번 점을 잘 보시게 되면 1차 산업과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과연 그러냐라는 것. 그것이 아니죠. 어떤 부분입니까? 1차 산업뿐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뭐 어때요? 3차 산업에도 그런 얘기죠. 3차 산업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모두 적용한다. 그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산업뿐 아니라 무엇도요? 3차 산업에도 모두 적용한다. 이 표현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와 지표는 사회경제 지표로 정보화 현상 및 정보화 수준을 효율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화의 관련 지표다. 다음 중 정보화 지표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보화 지표. 자,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정보화 지수가 있다라고 했죠. 정보화 지수.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엇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정보화 지수를 묻게 되면 무엇을? 아, 정보화 지표를 묻겠구나. 정보화 지표라는 것을 찾아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아, 정보화 지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정보화 지표와 관련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 한번 보죠. 아, 부문별 정보화의 조정 및 관리하는 데 활용한다. 맞고요. 정보화 효과는 직접적이므로 다른 사회 지표들과 상관관계 분석이나 정보화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와 분석을 통해서 정보화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자, 이 질문이 맞을까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정보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화 지표와 같은 개량적 어떤 목표 관리가 필요하다. 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자원이 제한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맞죠? 자, 정보화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정보화 효과는 어떻다? 간접적이라는 얘기죠. 간접적. 간접적이기 때문에 정보화가 국가 경쟁력의 어떤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직결이 된다? 국가 경쟁력과. 경쟁력하고 직접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니까 직접적이 아니죠. 간접적이다. 이렇게 간접적인 부분이다.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격차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 구조 기반화해서 정보 기술이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 구조가 확대되거나 감소되거나 새로운 불평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칭을 한다. 자, 정보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엇을 묻고 있죠? 정보의 격차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정보 격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개념. 자,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모든 수용자가 개인에게 전달이 되는 정보의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정보 관련 현상으로 수용자는 정보의 취사 선택 문제에 직면해서 첨단 정보기기를 소유한 이용자들은 자, 여기 질문은 뭐라고요? 첨단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유한 이용자들은 그렇게 했죠? 이용자라고 했죠. 자, 이것이 과연 맞는 질문이냐라고 한번 보는 거죠.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의 정보량이 적게 가진 사람의 정보량보다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량이 많은 층하고 적은 층 간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기존의 정보 격차가 해소되기 전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격차를 야기한다. 자, 이 표현은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첨단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뭐라고요? 이 표현이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자 이렇게 되죠. 새로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문이 뭐라고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문은 이것이 좀 틀렸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15번입니다. 자, 정보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정보 격차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점차 확대되는 이유. 이유를 좀 묻고 있죠. 기존의 정보 격차가 해소되기 전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개발이 됨으로써 새로운 격차를 야기한다.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의 정보량이 적게 가진 사람의 정보량보다 더 많이 증가하므로 기존의 정보량이 많은 층과
적은 층 간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맞죠? 특정의 수용자가 개인에게 전달이 되는 정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 자, 특정의 수용자다. 이런 표현이죠. 특정의 수용자냐? 아니죠. 특정할 수가 없고, 누구였습니까? 특정의 수용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수용자에게. 이렇게 봐야죠. 모든 수용자에게. 정보관리 현상으로 수용자는 정보의 취사 선택 문제에 직면해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들은 보다 많은 양의 핵심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보 격차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16번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얻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가 점차 확대가 돼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제를 규정되는 것은 뭐냐?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보 격차죠. 정보 격차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개념을 정확하게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보 격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7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 전자상거래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누구 입장에서 봤다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전자상거래의 장점이죠. 묻고 있는 것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 연계된 컴퓨터가 있으면 매장에 가지 않고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다. 맞죠? 다양한 시장 및 상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우므로 원하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효율성을 높인다. 주문 및 결제 절차 방식이 전통적 상거래에 비교해서 불편하다. 불편한가요? 아니죠. 자, 주문과 결제가 어떻습니까? 편리하죠. 간편하죠. 주문 및 결제 방식이 불편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예요? 간편하죠. 절차가. 그런 부분이 있다.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가능하다. 자,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18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상거래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류죠.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묻고 있죠. 자, 전자상거래 유형으로는 크게 B2B.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등장을 하면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자, B2B, 그 다음에 B2C, 그 다음에 B2G, 마지막으로 G2C가 있죠. 로 나뉜다. B2B는, 자, B2B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기업 간의 거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B2B라고 하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그 다음에 B2C는 기업과, C가 이제 커스터머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과 소비자 거래. 맞는 표현이죠. 자, B2G는 기업 내에서의 거래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G는 뭐의 약자입니까? 정부죠, 정부.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과 정부의 거래죠. 기업과 정부. 가버먼트니까 약자니까요. 정부의 거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G2C라고 나오죠. 이건 뭐겠습니까? 정부와 소비자의 거래죠. 정부와 소비자 거래. 자, 그러면 여기 지문에서 기업 내의 거래다. 기업 내의 거래는 뭐겠습니까? 기업 내의 전자상거래를, 자,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기업 내의 전자상거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은 B2E라고 합니다. B2E. 이렇게 나오죠.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뭐라고 한다? B2E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 자,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 파급 효과죠.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제품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증가한다. 전 세계 시장 경쟁 체제 도입으로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서 고객들에게 주문형의 제품을 제공하기보다 대량 생산의 표준화된 제품을 제공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죠.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개별 고객에게 이런 얘기죠. 개별 고객으로 하여금 무엇을? 주문형 상품을 제공해야죠. 주문형 상품을. 고객은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주문형의 이런 상품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이제 틀린 부분이죠.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직접 상점에 나가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이 증진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교 평가가 가능해서 용이하게 제품을 선택한다. 자, 맞는 표현이죠. 자, 다음 이제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시게 되면 다음 중 EDI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DI가 뭡니까? 우리 본 강의 때 배웠었죠. 뭐라고요? EDI가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그래요. 전자문서 교환. 전자문서 교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한글, 영어, 숫자, 특수문자로 표현된다. 맞습니까? 맞나요? 아니죠. 뭐라고요? EDI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영어하고 숫자만으로 부호화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영어하고 숫자만으로 부호화한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얘기죠. 자, EDI 데이터는 부가가치 통사만 또는 EDI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동하고 발신과 수신자 사이에 합의된 표준에 의해서 메시지는 조제가 된다. 수신의 컴퓨터가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